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 하루 해외 유입 신규 환자는 2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700명대로 13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3월쯤, 모더나는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의 추가 접종만으로 충분해서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임신부의 96%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은 낮지만 임신부가 백신을 맞을 경우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태아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캐나다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상대로 캐나다, 멕시코의 국경에 내려졌던 비필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 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돼지 심장을 인체에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이식 환자는 사흘째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2명 증가한 3,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284명으로 청해부대 장병 집단 감염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22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780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3명 늘어 누적 6,114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0%대 후반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지면서 4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51.5%, 경기는 46.1%, 인천은 39%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15개, 경기 327개, 인천은 75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617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4.9%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한 주 만에 3배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비한 의료와 방역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이미 우세종을 넘어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 중에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90%에 근접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한 주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도 나온 가운데 두 변이가 함께 유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병상에 입원시킬 때 오미크론과 델타 감염자가 같이 계시게 되면은 서로 간에 또 교차 감염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동시 감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달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오미크론 확산의 중대 변수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관리와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새로 짜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비해 하루에 처리 가능한 PCR 검사를 현재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리고 신속 항원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나누어 맞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결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 8천 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8일 동안 1천만 명이 늘어서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9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치인 지난해 1월 중순에 14만 2천여 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종전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3만 천여 명으로 2주 사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When the pandemic first started, it was nothing like it is today. I would say we're surging more today in this hospital than we were when it all started a year ago or 2 years ago.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기존 변이보다 낮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원 환자 또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9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를 6,0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16% 늘며 1,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증가로 병원이 한계점에 몰리자 뉴욕주는 관내 40개 병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을 2주 동안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 정점을 찍은 뒤 다음 달이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자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ABC 방송에 나와 이번 급증이 앞으로 몇 주 뒤 정점에 달하고 2월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간 10일 수정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캐나다를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또 서인도 제도 남부의 퀴라소 섬에 대한 여행 경보도 4단계로 올렸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상대로 캐나다, 멕시코의 국경에 내려졌던 비필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3월쯤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MA는 지난달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팍스로비드 사용을 승인했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달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까지 한 임신부의 96%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영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백신의 부작용은 없고 태아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연일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인 영국이 통계를 토대로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임신부의 96.3%는 미접종자였다는 겁니다. 입원하면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So the pregnant women who are admitted with COVID, 1 in 3 need respiratory support, 1 in 6 need to go to intensive care, 1 in 5 need to be delivered preterm, and 1 in 5 their babies need to go to the neonatal unit admission. 그렇다면 백신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할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부 30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The vaccine does not increase the risk of miscarriage, does not cause stillbirths, does not make the woman go into labor early or cause premature births. We know it does not make the baby small. 더욱 고무적인 건 코로나19 항체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The antibodies cross the placenta and therefore the baby is born with antibodies against COVID, so potentially could be protective to the baby. We also found that the antibodies are excreted in the breast milk. 통계는 이렇지만 불안감이 쉽게 거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출산한 임신부 중 백신 접종자는 22%에 그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논문에서 감기에 걸려서 면역 기억이 생기면 코로나19에도 덜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9월 백신 미접종자이면서 동거인이 갓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기존 감기로 생긴 면역세포인 T세포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절반은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이들 중 3분의 1은 혈액의 특정 기억 T세포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10에서 15%뿐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기장이나 승무원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나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매체들은 이달 들어 주요 항공사에서 기장을 포함해 승무원 가운데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자
항공사들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항공사 라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항공편 120여 편을 취소했고 아줄도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120여 편의 항공기를 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남동부 상파울루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두드러집니다. 연말연시 후 성인의 날 연휴까지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백신 추가 접종 등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사한 전통 의상 차림의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일본 요코하마시가 올해 20살 성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장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시 당국은 3만 6천 명을 4개조로 나눠 성인식을 진행했습니다. 去年今年でできないことが結構多かったんですけど、無事にこの節目を迎えられ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今後はコロナが収束して今まで通りの日常生活を送れたらいいなと。 성년식 후 거리에서 단체로 술을 마시는 등 곳곳에서 잇따르는 소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연말연시에 이어 감염이 늘어날 요인만 잇따르는 셈입니다. 불과 일주일 새 10배 넘게 늘어난 감염자 중 절반이 1, 20대 젊은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한 백신 3차 접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めどが立った自治体では市中にある全国900万回分の未使用のワクチンも活用して高齢者接種のさらなる前倒しを行います。 하지만 지난 7일 현재 3차 백신 접종률은 0.6%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 중 추가 접종을 마친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데 병원 내 집단 감염 등이 확산하면 의료 체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감염이 어디까지 늘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등 입국 규제를 다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백신 미접종 상태로 호주에 들어가려던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의 입국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여전히 비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또 다른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코비치에 대한 입국 비자 취소 결정은 비합리적이다. 법원은 테니스 황제 편이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조코비치 측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백신 접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추방 대상자를 구금하는 호텔에 갇혔던 조코비치는 자유를 얻었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Everything's legal. He's done everything correct. I don't see why he shouldn't be allowed in Australia. He's rightly going to be able to defend this title. 법원은 또 여권과 소지품을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호주 정부가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17일 시작되는 호주 오픈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노리는 조코비치가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미접종자 조코비치와 호주 정부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식받은 환자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 없이 사흘째 회복 중입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현지 시간 10일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질 환자인 57살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일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환자는 수술 후 사흘째 회복 중이며 이식된 장기는 사람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식에는 인간 면역 체계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돼지 장기세포면의 당 성분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제거한 돼지의 심장이 사용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전례가 있어서 산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강추위 속에 발생한 야간 산불. 주말과 휴일에도 산불은 끊이지 않습니다. 1월 들어 9일간 발생한 산불은 총 25건. 같은 기간 10년 평균치 8건의 3배가 넘습니다. 매일 산불이 일어났고 4일에는 무려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1월 산불 위험성이 20년 전보다 30에서 50% 높아진 상황이지만 올해 산불 발생 추이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짝수해라 산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고성 산불을 시작으로 2000년의 동해안 산불과 2002년 청양 예산 산불이 이어졌고 잠시 주추마다 2018년에 삼척 산불로 다시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산불 당국은 우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보와 진화 기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 또 5월에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대형 산불 발생 위험 기간하고 겹칩니다.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동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ICT 기반한 각종 정보 체계를 풀 가동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형 산불 상황과 대피 방법, 대피로 등을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림청에 이렇게 재난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YTN은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께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1월에 산불 발생이 잦으며 2월 이후 봄까지 산불이 대형화할 확률이 커진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졌지만 흑자폭 자체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71억 6천만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흑자폭은 20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1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요소 10,000톤 가운데 1,100톤이 오늘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물량은 LX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투자한 요소 비료 플랜트를 통해 확보한 요소 중 중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획득한 1차 도입분입니다. 요소 1,100톤이면 요소수 310만 리터를 만들 수 있고 1차분은 전량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서면 인사말에서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말에서는 금리 인상 계획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2월 연준 의장에 취임했다가 작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았으며 의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연임을 하게 됩니다. 네, 설 연휴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4회 동안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100%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